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제3자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에요. 또 마찬가지 어디 가는 거냐면 수사기관이고요. 범죄사실 신고하고 밑줄 치세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배운 거죠. 아직 수사 시작 안 했습니다. 전속고발범죄 즉시고발에서는 수사의 단서 기능도 하지만 무슨 조건?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 소송조건. 다른 말로 무슨 조건? 소추조건으로서 기능을 한다. 양가로 2번 왜 내가 고발을 싫어하는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로 생각될 때는 고발할 수 있다. 제3자 아무나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된다. 공무원은 무슨 의무가 있냐면요. 고발 의무가 있어요.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알게 됐어. 우연히 알게 되면 고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직무상 알게 되면 고발 의무가 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 끌 때 보시면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쳐야 됩니다. 이제 고발은 왜 대리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아무나 하니까. 나도 고발이야. 너도 고발이야. 굳이 대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도 고발, 너 고발, 네가 계속 다 고발이야. 근데 뭐 하려고 대리가 필요하겠어? 근데 고소는 피해자가 하니까 대리가 뭔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장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고발은 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뭔 그까짓 게 무슨 대리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고발은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 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양가로 3번의 고발의 제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고소도 금지되지만 뭐도 금지돼요? 고발도 금지돼요. 그럼 시험 문제 내기 또 좋은 쟁점이 있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는 하지 못하지만 고발은 할 수 있다. OX, X 고소고발을 모두 다 금지를 합니다. 양가로 4번 이제 또 쉽습니다. 고발의 절차와 기간. 고발은 서면 동그라미, 구술 동그라미. 고소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한다. 수사기관이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을 때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고발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은 취소할 수도 있고요. 취소 후에도 재고발할 수 있어요. 아우 짜증나요. 고발 취소, 재고발, 고발 취소, 재고발, 고발 취소, 재고발. 상관없다는 거. 왜?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발 취소에도 재고발이 됩니다. 이게 고소와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소는 재고소가 안 됐죠. 고소 취소 후에. 고발은 재고소가 됩니다.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두 가지 차이점, 큰 차이점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속고발범죄의 전속고발범죄 즉시고발범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 범죄와는 달리 전속고발범죄는 그 고발이 소송조건이다. 다 외울 필요 없이 앞에 세 개는 기억하라고 했죠. 아까 봤지? 조세범처벌법 이게 나오지. 그럼 즉시고발이다. 관세법 위반 즉시고발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즉시고발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83쪽에 양가로 2번에 전속고발 범죄의 특징 우리 배운 거예요. 전속고발 범죄도 고발의 경우 일반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범죄 고발의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전속고발은 언제까지만 하느냐 그 친고죄 고소취소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은 뭐가 적용되지 않냐면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아까 풀었지만 반의사 불벌죄도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즉시고발 전속고발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배웠죠? 했습니다. 양가로 2번 판례가 별표 치시고 나온다고 했는데 2018년 2차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봐봐. 즉시고발인데 즉시고발 태클을 어떻게 타야 되냐면 우리 배웠죠. 1번 고발이 오고 2번 검사가 공소제기하죠. 그러면 잘 된 거지. 그러니까 법원이 그냥 무슨 판결에 실체 판결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유죄 무죄 판결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즉시고발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 공무원이 고발을 했어.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굳이 처벌하지 않겠대. 불기소로 그냥 끝냈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 하냐면 아니야.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공소제기를 했어. 지금 시간의 흐름 지금 뭔지 알겠지 지금. 고발이 오고 그 다음 불기소가 오고 다시 이제 공소제기 왔어. 일단 첫 번째 쟁점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불기소 후에 다시 공소제기도 돼요. 아직 안 배웠는데 기판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후에 다시 공소제기해도 돼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검사하고 피고인이 주장이 달라요. 검사는 뭐라고 하느냐. 잘 봐라 이 새끼들아. 고발 있고 공소제기 있지? 고발 있잖아.
즉시 고발해서 고발했지. 비슷하잖아. 지금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그냥 실제 판결하자 이거야. 실제 판결. 이해되지? 지금 검사 주장이야 지금. 그랬더니 피고인 측 변호인은 뭐라고 하냐면 야 고발 있고 임마 공소제기 있으면 끝났는데 불기소에 끝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 끝났어. 끝났으니까 공소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지 임마. 불기소하면 끝이야 이 새끼야. 다시 공무원이 고발해야 돼. 고발하고 공소제기 했으면 되는데 지금 고발이 없잖아. 새로운 고발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잘못된 공소제기니까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런 주장이야 지금. 말을 그럴싸하게 좀 얘기하지. 다시 첫 번째. 검사 주장은 뭐야? 어찌됐든 간에 야 고발 있고 공소제기 있지. 잘했지? 실제 판결. 피고인 측은 뭐라는 거야? 끝났어 새끼야. 다시 고발해 임마. 다시 고발하는데 니들 마음대로 공소제기했네. 잘못된 공소제기. 공소기각 판결. 둘 다 말이 그럴싸하지 그지? 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느냐? 검사가 이겼습니다. 어쨌든 고발 있고 뭐 있다? 공소제기 있다.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다? 실제 판결하겠다. 새로운 고발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끝. 자 양가로 2번에 첫 번째 판례. 세무공무원들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제기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된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다? 실체 판결하겠다. 알겠지? 지금 연습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좀 하는 거예요. 조금 익혀져요? 실체 판결 공소기각 판결 좀 입에 붙어요? 아니에요. 괜히 하는 거예요. 괜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것만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실제 판결 공소기각 판결 연습까지 할까요? 어려운 거요? 어려운 거면 다 싫어하는 거 아니지? 지금 집에서 뒤에 가서 어떤 새끼가 앞에서 계속 어려운 거 안해서 개새끼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새끼가 아주 그냥 테러 될 수 있어 너. 댓글을 조심해야 돼. 댓글에 가슴 아파서 앞에 앉은 애들 다 상태 완전 빵 얼굴 완전 아닌데 막 글도 막 자 무슨 쟁점인지 알겠지? 지금 이거 제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 정도까지 쟁점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조금 더 한 번 더 시키는 거 연습을. 적법한 공소제기면 실체 판결, 적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 이렇게 가지고 설명 연습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다 한 장 써보시면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 되게 쉬워요. 되게 재밌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6의 자수고요. 로마자 6의 자수하기 전에 위에 양가로 5번 84쪽에 자 전속고발범죄에서 아까 고발 취소 시기 아까 배웠죠?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1심 선고 전까지 하는 겁니다. 자 로마자 6에 보시면 자수라고 돼 있어요.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요 이게? 스스로 자죠. 스스로 자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건 자기 손수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의 보시면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 말은 어려운데 결국 똑같은 게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가서 나를 좀 처벌해 주세요. 이게 자수야. 자 보시면 거기는 자수는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라고 돼 있는데 이제 형법에서 이제 또 다 설명할 거예요. 우리 조문에 보시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할 수 있다잖아. 그럼 임의적 이렇게 얘기되고 감경 또는 면제니까 앞자를 따서 임의적 감면이에요. 감경은 반 깎아주는 거고 면제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조문에 형법에서 나중에 배워. 감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 뭐라 불러? 임의적 그 다음에 감경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감경 또는 면제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뭐라 부르냐? 필요적 그 다음에 감자도 들어가고 면자도 들어가니까 필요적 감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건 나중에 용어할 때 형법에서 배우는 건데 자수하면 형법에서 뭐 하도록 돼 있냐면 임의적 감면이라고 돼 있어. 감경 깎아줄 수도 있고 반 깎아줄 수도 있고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임의적 감면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자수의 절차는 똑같아요.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자수를 받을 때는 조서를 작성하고 자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을 때는 신속히 조사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 동그라미 검사에게 송부한다. 왜? 그렇지. 원래 공부 센스가 있는 게 수업을 들은 거예요. 뭐니? 전에 들었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왜 이게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어저께 배웠던 거 보시면 경찰은 수사 뭐가 있어? 개시권이 있지. 검사는 뭐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
수사 개시권하고 종결권 갖고 있지. 그럼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수사를 끝내고 누구 갖다 줘야 돼? 그렇지, 검사. 이거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야. 판사에게 송치한다. 판사에게 송부한다. OX, X. 그러니까 항상 지문이 나오고 조문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경찰이 수사를 끝냈구나. 수사를 끝내면 판사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주겠다? 검사한테. 검사한테 갖다 주면 검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공소 제기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그걸 결정할 수 있잖아. 왜? 검사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거 이제 앞으로 바꾼다는 거야. 경찰한테도 수사 종결권을 일부 준대. 이제 얼마나 좋아. 아직 하여튼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빨리 바꿔주십시오. 자,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어. 원래 개정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이 2017년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이 개정돼 버리면 책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 그래서 대통령 되실 때부터 바꾸신다. 제가 원래 책을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요. 원래 기본서나 문제집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한 번이고. 기본서 길어야 1년 6개월 한 번씩 개정을 하거든요. 늦게 낸 이유가 지금 현 대통령님하고 이쪽에서 지금 바꾼다고 개정을 하신다고 지금 수사권 조정한다고 바꾸신다고 막 말씀하셔서 나도 아씨 이거 책을 딱 냈는데 개정이 돼. 그럼 애들 보고 미안해 다시 또 살아 이럴 수 없잖아. 하필이면 대통령 지금 바뀌었다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씨 막 기다리는데 아씨 안 바꿔. 아직은 안 바꿔서 내가 포기했어. 먼저 손들었어.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서 그래서 좀 늦어진 거예요. 개정이. 계속 그걸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책이 2번 사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근데 아직은 현재는 바꾸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3월달에 개정을 내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사 종결권은 누가 한번 가지고 있다? 검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놓고서 누구한테 송부하는 거냐면 검사한테 송부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고요. 성질상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수 자자가 스스로 자자죠. 자,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자수의 의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판례 봅시다.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의 자기 범행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완전히 갖춘 범죄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자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판사님, 형사님, 제가요 조세범 처벌법 3조 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면 자수냐? 아니죠. 경찰서 가서 제가 뭐 세금 포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자수라는 거야. 자수하면서 범죄 행위를 완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85쪽에 5번 판례는 별표 치고 이건 좀 잘 나옵니다. 자수가 성립하면 자수 성립에 동그라미 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수 성립하면 그냥 자수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행에서 범행을 부인한다요.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수 취소 받아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수 취소 받아줄까요? 제가 강간 살인사건 저질렀습니다. 판사, 형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 수갑 채우시나요? 나 이거 좀 기분이 좀 나쁜데. 나 자수 취소하겠습니다. 자수 취소 받아줄까요? 자수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하면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번복을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양가로 3번 지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닌데 학생들이 용어 자체를 헷갈려합니다. 경찰이 야 이 새끼야 너 범인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사람 죽인 거 아닙니다. 야 이 새끼야 봤더니 임마 여기 DNA 나오고 지문 다 나오고 임마 여기 너 정액 반응 다 나왔어 새끼야. 너 범인 맞잖아 새끼야. 형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인 맞습니다. 자수야?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자백이야 자백. 자백이지 이건 자수 아니야. 이건 자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안 깎아주겠다. 자수 감경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6번에 양벌 규정 있죠. 아까 행위자 말고 법인도 처벌하는 거 있었지. 자, 행위자가 와가지고 그 종업원이 와서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한강에 오염물질 뿌렸습니다. 그러면 행위자는 형 깎아줄 수 있지. 그러니까 사장도 깎아줘? 회사도 깎아줘? 아니죠. 최소한 사장이나 회사를 깎아주려면 누가 자수해야 돼? 최소한 대표이사에 높은 사람이 자수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양벌 규정에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라? 법인의 대표자가 나와라. 그래야지 자수 감경을 받아주는 거지. 위반 행위란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자수에다가 넘기시고요. 우리 보시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중에 보시면 5번 판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어렵진 않은데
우리 뇌물 있잖아요. 뇌물 공무원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나중에 형법에서 알려주겠지만 뇌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벌금형이 따로 있어요. 5년 이하. 얼마 안 세게 처벌 안 하는 거야. 근데 얼마 받으면 작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받은 게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이냐면 5년 이상 30년에 이렇게 돼. 3천만 원 받으면 대박이죠. 5천만 원 받으면 7년 이상이야. 엄청 세요. 1억 원 받잖아요. 그럼 무기징역이 또는 10년 이상이야. 살인죄가 사형무기 5년 이상인데 뇌물 1억 받으면 법정형이 사형무기 5년 이상이 아니고 무기징역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엄청 커요. 되게 무섭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뇌물을 한 3,200만 원 받았어. 걸렸어. 그러면 특가법에서 5년 이상 교도소 가서 한참 살아야 돼. 그럼 이거대로 자수하면은 쫄리지? 조금 줄이면 되겠지. 얼마만 줄이면 돼 지금? 한 200 몇만 원만 줄이면 되겠지. 그래서 형사님 그랬더니 아우 제가 오늘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제가요 뇌물을요 아우 2,900만 원 받았어요. 김대한 형법을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좋대요. 이게 2,900 받았다고 자수한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이게 2,900 잤으면 특가법으로 안 가고 뭐로 가? 이거 형법상의 뇌물이지. 얼마 안 되지 이거. 자 이거 자수로 받아줄래? 이거야 이거. 이거 자수냐 이거야. 3,200 받았는데 2,900 받았다고 액수를 줄여버려요. 자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형 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5번 수사기관의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이 달라지면 자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6번 보시면 그 세관 검색하면서 관세법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세관 검색하면서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이야. 지금 딱 걸렸어. 그랬더니 이게 대마를 여기 대마수 숨기고 왔어. 숨겼는데 자 이 엑스레이 검사대에 올려두세요 이러는 거야. 지금 올려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지금 경찰관 여기 다 서 있어 지금 옆에서. 자 이거 올려두세요. 올려두면 거기 대마 바로 발각됩니다. 올리세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대마 들어있어요. 여기에 어떤 느낌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이 새끼 내가 첩보가 세가지고 내가 지금 다 나만 쫓아다녀 지금. 그 지금 올려두래. 올려두면 삐 하고 나와 지금. 공항에서 저거 아시나요? 그 두면 잘못 들어있으면 간에 이렇게 가방 큰 거 채워가지고 찾아가는 거 해보셨나요? 모르시죠? 그거 이제 다른 거 이상한 거 갖고 들어오면 걸려요. 이렇게 락 걸어가지고 따로 별도로 찾아야 돼요. 저는 한번 걸려봤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귤을 담아줬는데 내가 담은 게 아니거든. 근데 귤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 외국에 있는 귤 먹다 둔 거를 거기 있는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일하는 아줌마가 중국에서 한국 오는데 귤을 이렇게 담아줬어. 가방에 싸줬어. 왔는데 공항에 가방이 없어 지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봤더니 귤 있다고. 그래서 드세요 그러고 드시고 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대마 지금 걸린 거야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대마에 지금 삑 올리면 삑 소리 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머릿속에 이제 고민하더니 그럼 쳐다보면서 자수 이러고 자수 나 자수 이러는 거야. 대마 있어요 자수 이거. 이거 자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겠지. 만약에 이거 자수 받아주면 진짜 밑도 끝도 없어. 살인사건 추격이야. 경찰 막 쫓아. 개새끼 그 코너에 몰래서 나 자수 나 자수 이런 거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안 받아줘 이런 거. 알겠어? 이거 받아주면 큰일 하겠지 지금. 그럼 다 자수하겠지 지금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성폭력범죄 특별법인데요. 뭐 쭉 넘어가시고 89쪽에 우리 보시면 3번 보시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첫 번째 고소의 특례라고 했어요. 아까 배웠어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범죄는 자기 부모님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배운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성폭법에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배울게요 이거. 그 나중에 공소시효 그냥 가볍게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 13세 미만 강간 어린애 강간하거나 그 다음에 2번에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장애인 강간하는 거 있잖아요. 13세 미만하고 장애인 강간하면 공소시효 배제. 이거는 쓰레기 인간 쓰레기라는 거야. 날짜 지나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게 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방가로 이번에 공소시효 기간 등에 관한 특례. 가볍게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뒤에서 하는 거야. 그냥 살짝 하는 거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요 위에 거고 비교하면 13세 이상이 되겠지. 이거는 13세 미만은 아예 공소시효 배제해버리니까.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자 언제부터 기산하냐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달한 때부터 진행한대.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거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진짜 상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이 제 카페 쪽지 뭐 엄청나게 상담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해 줬어. 근데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 선생님 수업 듣다가 쉬는 시간에 이러고 이제 강의하고 나가는데 여학생이 찾아와서 저한테 가끔 강간당한 거 옛날에 당한 거 그 많이 미투 사건 있을 때 저한테 진짜 신고 많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많아. 은근히 많아. 이게 보니까 얘가 자기 옛날에 친척인가 해가지고 강간을 안 당하고 강제추행을 당했대.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어릴 적에 당해가지고 뭐 중학교 이후에서 13살 이후에 당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한 21, 23살 됐을 거 아니야. 수업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대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뭐 법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거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10몇 년 전 일이니까 끝났다. 그러고 나서 자기 경찰 돼야지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니한테 들어보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뭐라고 되는 거야 지금. 성년시부터 기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19살부터 기산하면 아직 공소시효 지났어 안 지났어? 아니 3년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새끼 처벌하겠다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처벌할 수 있지. 그래서 경찰서 가서 동작서 가서 고소하든가 그 새끼 사는 주소지 가서 고소해. 까지 얘기했어. 근데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는 안 해줬는데 몰랐던 고소하라고 했어요. 근데 고민이 많겠죠. 친척이고 해가지고 뭐 그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기산하겠다는 거예요? 성년시부터 기산하겠다. 이 말의 의미 알겠지 뭔 말인지. 이런 거를 고려한다는 거고. 자 2번 보시면 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아니야. 가볍게 보시고 마는 거예요. 이게 중요쟁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볍게 하는 거야. DNA가 나와요. 성폭력 범죄 DNA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DNA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DNA 뭔지 알죠? DNA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DNA 뭐 이렇게? 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DNA가 나와요? 왜? 빨리 네가 얘기했잖아 지금. 안 하시겠잖아. DNA 어떻게 하면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면봉 입천장? 성폭력 범죄에서 면봉을 들고 다니면서 입천장 긁고 다녀요? 어떻게 하면 DNA가 나와요? 콘돔이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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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이 뭐야? 정액이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몇 개 되면 나와요? 그게? 확실해요? 정액에서 정액에서 뭐가 나오냐면 DNA가 검출이 돼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부여받은 번호가 몇 개 있어요? 1년 번호 여러분이 부여받은 게 몇 개 있어요? 본인은 1년 번호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여학생은 1년 번호 본인 국가에서 부여받는 1년 번호 몇 개 있어요? 본인 이름 말고 불리는 숫자로 부여받은 번호가 있어요. 2개요? 어떻게? 뭐하고 뭐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뭐요? 운전면 아니고 자 그거 말고 1년 번호로 부여받은 게 일단 2개는 있어요. 무조건. 뒤에 여학생은 있어요? 주민번호. 옛날에 그 주민등록할 때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지문. 사람마다 부여받은 번호가 주민번호하고 지문번호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있으면은 사람 찾을 수 있어요. 2개가 1년 번호가 있어요. 나중에 지문 찾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현직 가서 수사 배울 때 다 배워요. 싹 다 배워요. 보면 알아요. 이 찾아가지고 지문 갖고 여러분 번호 갖고 사람 찾을 수 있어요. 2가지는 다 받았어. 근데 3번째 받는 번호가 있어. DNA면 1년 번호를 받아요. 요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범죄자만 받는 거야. 알겠지? 뭔 얘기인지. 신안이라는 도시, 신안대 알죠?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개새끼 선생 셋이서 선생이 아니구나. 이 학부모 셋이서 여선생을 강간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20년씩간 형량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엽기적인 사건. 어떻게 학부모를 강간하냐고. 말도 안 되죠. 학부모가. 그중에 한 놈이 잡혔는데 그 놈이 뭐였냐면 대전에서 이미 강간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거야. 근데 뭐밖에 없었냐면 강간에서 정액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DNA 번호는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이 새끼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그래서 어디 가서 걸린 거야 이번에? 신안에서 섬사건에서 그 선생 강간하 거기서 걸린 거야. 범죄자가 되니까 DNA 체크하겠지. 그럼 옛날에 지금 보장됐던 DNA 있을 거 아니야. 확인해보니까 일치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DNA 반응 고를 때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때 잡았어. 그러니까 이런 DNA가 나오면 몇 년을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는 얘기냐면 10년 연장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수사 문제 같은 경우는 20년 연장한다고 간혹 속이는데 10년의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자, 영상녹화 특례는 일단 1번은 별표 치시고 요거는 중요한데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양가로 4번의 공판 절차 특례 보시면
자, 심리의 비공개라고 돼 있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공판은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공개 재판. 근데 이거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창피할 수 있죠. 괜히 사람들 얘기 듣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했냐면 원래는 공개 절차인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중개장치 신문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 밑에 양가 로번에 처벌의 특례는 별표 하나 치세요. 조두순 사건 아세요? 나영이 사건 아세요? 나영이? 나영이 사건 알죠? 조두순 이 새끼 지금 출소하려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뭐 했어요? 조두순이 뭐 했어요? 8살짜리 나영이를 강간을 잔인하게 했지. 말도 못하게 한 그게 사건 그 영화 보더라. 소원 영화 소원 보시면 소원. 저 보고 엄청 울었어요. 소원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소원 보시면 소원. 어느 장면이 슬펐어요? 저는 거기서 딱 슬픈 장면이 있어요. 어느 장면 슬펐어요? 설교? 코코몽 막 쓰고 이런 거 뛴 거? 그것도 슬펐어요. 맞으면 운동장 막 뛰고 다니는 거? 그래서 또 슬픈 장면. 나는 그게 아니고 딱 있어. 어디서 슬펐어요? 애기가 그 잔혹했던 그 말도 못하는 그 폭행. 자, 또 슬펐던 장면. 전 개인적으로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슬펐던 장면이 있어요. 영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영화 얘기 되죠? 그죠? 되죠?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저 영화 엄청 좋아해요. 진짜 별표 2개 나와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별표 2개 나와도 감아서 막 보는. 하여튼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이 장면에서 저는 되게 슬펐던 장면이 그 애를 강간을 당했잖아.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또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병실을 6인실인가 8인실을 썼던 장면 기억나지? 근데 2차가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자기 딸을 알아볼까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그 애를 얻고서는 돈 없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딱 찍는데 와, 씨, 거기서 터졌어. 나 막 울고 영화 우는 스타일이거든. 막 제일 심하게 소리 질렀던 거는 그 추격자 아세요? 추격자? 하정우 나오는 거 아세요? 영화 안 보시나요? 여러분 안 보시나요?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보는 장면 알죠? 거기서 그 슈퍼에서 여자 숨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알려주잖아. 나 거기서 영화 보다가 안 돼! 막 그랬어. 우리 극장에서 보시면 극장에서 소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몰입돼가지고 되게 잔인하고 그런 사건이 알잖아. 우리 유영철 사건 아는데 와, 소리가 막 나오는데 진짜 막 영화 극장에서 막 진짜 완전히 몰입됐던 그딴 그런 장면이 있었고 이 소원에서도 그 장면이 엄청 슬프더라고.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영화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찍는 장면이 있어요. 슬로우 화면 찍는 장면이 있는데 돈 없으니까 그래서 병실을 옮기는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 그 사건이 이 사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새끼를 중하게 처벌하려고 해서 24년을 때리려고 했어요. 이 조두수 새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주 3병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반을 딱 잘라줘요. 심신미약. 24년 반을 잘라서 12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출소해. 개새끼 출소해. 그래서 어떤 놈이 그래도 막 이 새끼 잡아 죽인다고 출소만 하긴 본다고. 난 걔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걔한테 지금 진심을 걸고 있습니다. 가면 이 새끼 만약에 이 새끼 살해하고 들어가면 내가 얘한테 사식을 넣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건 중에 하나 이게 있는 게 지금 뭔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12년 깎아주니까 국민들이 난리를 쳤겠지. 뭐 말이 되냐고. 중환용 판결문에 더 웃겨요. 이렇게 잔인한 범죄 중환용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막 이래 판결문에. 근데 심신미약인 점이 인정돼서 12년. 방청석에서 어리둥절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중환용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심신미약 12년 이래. 그러면 8살 나영이 8살에서 몇 살에 나오는 거야? 20살이면 나오는. 이제 출소할 된 거야. 이 새끼 막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 출소해서 가만두겠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거고 재심 청구하고 막 뭐 그런다고 했던 사건이야 이거. 어쨌든 자 이래서 뭘 했냐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음주 또는 약물로 네가 소주 3병 처먹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형법에는 요거를 감경하는 조각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야. 그럼 뭐야? 24년은 그냥 그대로 선고하겠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하나 보시면 그 뒷부분 하나만 보세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그럼 뭐라고 쓰고 X 붙여야 돼? 아니한다라고 쓰고 X 붙여야 돼. 문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 건데
어떤 느낌을 제가 강조하고 어저께 하고 저하고 그 저희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잡아가는지를 공부 틀이 좀 잡혀가시나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책을 보고 이해하고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뭐 하느냐? 문제를 풀고 이런 작용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